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또 민주당이냐. 자, 호남 민심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11.6 재보선으로 격돌했고, 자, 이번 선거 결과가 바로 자, 옆집인 우리 전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 전초전이 된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자, 치열한 민심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정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한정수 더불어민주당 현재 도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서로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조금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인사 안 하고 시작하신 분? 아니 뭐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네네네. 평소에 뭐 연락도 자주 하는 네.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두 분이 약간 서로 거리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컨셉 때문에 그러신 오늘 거겠죠? 주제 때문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이제 약간 어색한 만남으로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오늘 주제가 이 호남 민심 대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호남 지역,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정치권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선의 경쟁이 될 거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제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이걸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양당 분석을 조금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죠. 네, 그래서 지역구 결과는 번외로 하고 비례대표 득표율을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예상됐지만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자체별로 분석하면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조국 대표의 고향이 부산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세종 같은 경우 제외하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이긴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45.53%로 더불어민주연합을 7.9%포인트 앞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좀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자, 두 분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특히 호남 지역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구호는 매우 선명했죠. 네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이게 네. 당의 큰 목표로 제시한 거죠.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네. 캐치프레이즈가 네, 굉장히 네, 인상 네. 깊었죠. 그 구호에 가장 뜨겁게 반응한 것이 호남 지역이었던 거죠. 네네. 그만큼 호남 지역의 민심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정서가 그만큼 광범위했던 것이고 그거에 그 기대에 조국혁신당이 부응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세에 조국혁신당의 캐치프레이즈나 구호들이 좀 적중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건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하시다라고 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호남 지역 네네네. 유권자인 우리 도민들은 더 현명하시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비례에서 조국혁신당이 당선됐던 건 저희는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외연의 확장이 네네.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북으로만 조금 좁혀서 보면 어찌됐건 전북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걸 모든 선거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로 보여주신 경향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이 조금은 나타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선거가 치러지면 항상 등장하는 말들이 이제 호남인들의 어떤 정치적 민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 네네. 민도가 높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약간의 경고. 그건 뭐 전북민들은 끊임없이 어, 민주당에 경고를 했고 대안을 찾으려고 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민주당이 네. 전북을 이끌어가 왔는데 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방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나가지 않게 뭐 네. 잡아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지난 총선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가 11.6 재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부터 좀 시작입니다. 두 분 좀 긴장하시고 조금 센 표현이 조국혁신당에서 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최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호남 기초단체장 재선과 관련해서 호남의 국민의힘에 줄을 잘 서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언급해서 꽤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자 민주당에서 발끈했죠. 김성애 민주당 대변인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표현이고 혁신당에서 황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문제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물론 이 앞서서도 지난 7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도 자, 호남 전체에서 민주당 정권은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일당 독점론 또 고인물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장님, 네. 먼저 이런 뜨거운 논쟁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이런 네. 논쟁에 대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좀 정리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니 뭐 따로 정리된 내용은 없고요. 이제 황현선 총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네. 거는 아마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좀 적절한 수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하지만 네. 사실은 뭐 전북 도민들이 뭐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을 그냥 옮긴 거여서 이게 뭐 도민의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민의 정서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네. 당직자가 거론하기는 부적절했다. 그 네, 정도로 네, 보면 네,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정서가 이렇다라고 조국혁신당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고인물론, 고인물이다 민주당이 그런 도민의 정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총선이 외연의 확장 효과가 좀 있었다 네네.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민주당이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이전으로 보면 네. 지금의 여당인 뭐 거기가 더 의석을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호남의 정치적인 성향이 제대로 표출되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그다음에 지자체도 계속 돼왔던 건데 네. 그걸 이제 뭐 고인물로 표현하시면 고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우리 황현선 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정책실장님이나 다 우리 민주당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신 게 아니라 네. 다른 정치적인 어떤 외연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조금 네. 과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고는 봐요. 네네. 저는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과한 표현이다. 네, 좀 과하긴 하죠. 과하긴 하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근데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좀 표현은 과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정서상 뭐 그게 도민의 정서인지 아니면 항상 그렇게 도민들은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회초리를 들어왔다라고 하는 두 분의 약간의 기저에 깔린 분석은 좀 다릅니다만 또 다른 또 대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11.6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국성 군수의 경우에는 자, 민주당 소속의 전임 군수의 낙마로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지역에서 사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주 울 재보궐 선거에서 그때 이상직 현 의원의 낙마로 치러지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진보당의 강성희 전 의원이 그때 당선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곡성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이 많이 비판을 받는 건데 뭐 정치든 사람이든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네.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본인들의 또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원칙을 버리고 또 기준을 자꾸 바꾸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걸 우리가 기회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럼 민주당은 뭐 우리가 기회주의 정당이다라고 해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뭐 곡선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 보궐선거를 야기시킨 규책 사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서 후보를 내는 건 정말 잘못된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주의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또 맞았고 지금은 또 틀린 게 되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이게 뭐 남의 당의 일에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뭐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책 사유가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건 민주당만 유일합니다. 네.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규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규책 사유를 만들었던 거는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네. 그 규책 사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그걸 개선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후보를 내고 당선을 해서 그 상황을 바꿔가는 게 정치적 도리이고 책임지는 자세이지 그걸 우리가 규책 사유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책임지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그 당규를 좀 개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당규를 어떻게 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똑같이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된다. 빼든지 아니면 다 같이 맞추자.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모든 정당이 아. 다 그걸 하든지. 근데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좀 더 그런 측면으로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책임지는 자세냐?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후보를 내고 더 나은 분을 추천을 해서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비판의 그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어찌됐든 당규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조항이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 대표였던 네네. 시절에 정치 혁신의 어떤 중요 과제로 네네. 채택돼서 개정된 당규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국힘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조항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정치를 좀 깨끗하게 원칙을 세우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표방하면서 시작했던 거니까 네네. 저는 그걸 불과 몇 년 만에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아무래도 봐도 납득이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2026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이번 11.6 재보궐선거는 아주 미니 선거긴 한데 2년 뒤에 있을 이제 지방선거가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가 바로 2026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자, 키워드를 2026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그 하나의 신호탄이 바로 탈당과 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탈당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입당을 한다 뭐 그런 소문 뭐 아직 뭐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드물긴 합니다만 그런 소문들이 좀 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조국 혁신당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입당문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자발적 입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다. 네, 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네.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당비가 1,000원이고 네. 저희 조국혁신당은 5,000원이나 됩니다. 근데 뭐 5,000원 이상을 흔쾌히 어떤 분들은 뭐 몇만 원씩 네. 당비를 재발적으로 이렇게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입당 문의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던 이름 있는 정치인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며칠 뒤면 좀 뭐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살짝 약간 뉘앙스만 풍기고 지금 현재 뭐 말씀하셨는데. 전현직 지방 의원들 중에 일부가 네. 저희 조국혁신당에 뭐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가입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아마 그분들이 조금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조국혁신당이 더 이렇게 힘있게 도민들이 좀 주목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제가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누군지는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도 나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고인물 뭐 그런 이제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또 달리 해석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호남민의 꾸준한 지지를 받아온 뭐 저력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민주당이 봤을 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다.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전에도 네. 그러니까 뭐 그 정치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되거나 아니면 패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진로를 찾는데 뭐 그런 형태로 많이 하셨었고,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에 바람이 좀 있다고 한다면 기성 정치인들을 영입해서 몸집을 부풀리는 건 다른 정당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썩 성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러저러한 뭐 구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선별을 했으면 좋겠고, 실제 부탁드리는 건 새로운 정치인을 좀 발굴을 해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가져오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을 뭐 당의 세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뭐 지역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조국혁신당이 좀 더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배 정당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십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기존에 있었던 인물 데려가는 거는 뭐 빼가기 정도지. 그거 가지고 새롭게 혁신이 안 된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라라고 하는 또 선배 정당의 조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뭐 정당이라는 거는 뭐 자유롭게 입당하거나 탈당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고자 하면 네.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자격 기준이 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맞는 거냐. 그분이 이제 현직 지방의원을 하셨을 때 의정 활동을 비춰봤었을 때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불가피하다 하면 뭐 입당을 원한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인재를 영입하거나 지방을 영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조국혁신당이 세우긴 하겠습니다만,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밥의 그 나물? 이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두 정당의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비판을 좀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공천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있겠죠. 네. 세우고 있겠는데, 뭐 저희 당이 이 혁신을 표방하는 만큼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기존 정당보다는 조금 더 자격 기준이 더 엄격하게 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를 들면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자격 기준이 예를 들면 새롭게 좀 진입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한테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자격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과감하게 경쟁의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정치 신인들이 민주당보다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기회를 갖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도민들이 지켜보면 아, 이거 확실히 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셔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면 영입하겠으나 경쟁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는 이런 또 질문을 해볼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선거를 치르면서 탈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또 다음 선거 때는 결국엔 세를 분류하기 때문에 다시 또 복당시키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도민들이 보기에는 뭐 기준을 세워놓고 다시 또 그런 사람들 또 받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비판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외연은 확장이 필요한, 특히 이제 대선이라든지 이렇게 큰 선거 때는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층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런 위치나 스탠스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뭐 조국혁신원도 말씀하셨지만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개인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네네. 봅니다. 예, 근데 그걸 걸러내는 장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이 호남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뭐 그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많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도 저희 도의회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한 30% 넘게 물갈이가 됐고 그걸 계속 하면서 그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의 지점을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에 대해서 도민들이 더 지지하고 신뢰하고 이후에도 맡기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 경쟁하는 상대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되게 이제 사실 근본적인 질문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지난 뭐 총선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만 해도 민주당은 항공모함이고 우리는 최빙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색깔이 비슷하고 같이 지향하는 바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도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민주당과.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당색은 좀 다른데.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당의 잘 색깔도 몰라요, 다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좀 비쌀 수 있는데 네. 약간 결도 좀 다르고 보다 선명하고 네. 보다 간결한 거죠. 조국혁신당의 그 창당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민들이 봤었을 때는 민주당이 그런 기대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좀 싸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자꾸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네네.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치고 나왔을 때 전폭적으로 박수하고 지지했던 것이 그 원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명성이 있다. 네, 차별점은. 네, 네,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호남민들, 그 전라도 도민들에게 어필하자고 하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조국혁신당과? 정권을 같이 운영을 했었죠. 네. 그런 공통점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좀 차별을 저희들이 두려고 하는 건 민주당이 확실히 전 실력이 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어떤 대립점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소수당이 가지는 아까 최빙선 얘기하셨는데 그 강하게 치고 나가는 걸 민주당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회에서 더 강하게 싸우고 있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 그러면서 근데 또 하나는 한 부분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더 이거에 올인해가지고 다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정치는 한 곳만 바라보고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삶이고 민생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조금은 그 선명하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민주당이 더 잘하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도의 덩치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 네, 그런 아니, 얘기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있어요. 치열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아, 그 조국혁신당은 그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네. 현재 상황인 거고 우리는 다양한 얘기가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네. 어떻게 보면 묻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북 정치사를 보면 이 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과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때가 바로 그 국민의당에 등장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께는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런 조국 혁신당의 어떤 바람, 거센 바람이 국민의당의 바람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보면 그때 바람이 엄청 거셌죠. 흔히 말하는 녹색 돌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풍에 그쳐버리면서 그 다음 총선 때 그냥 다시 민주당이 자리를 내줬거든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어찌됐건 그 대선 후보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우리 호남민들이 좀 반응을 하셨던 거고, 근데 그 대선 후보인 분의 어떤 정체성이 호남하고 맞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정당 이후에 생명을 다하지 못했고 지역의 변화나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좀 저는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조국 혁신당이 내걸었던 거의 모든 거는 윤석열 정권의 종식인데 이제 그 종식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대안색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네네. 게 솔직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당은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테니 국민들이 이런 거에서 수용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좀 나와서 우리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참 좋겠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은 그 경쟁 속에서 민주당이 참 잘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 희망을 걸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국민의당 분석을 하실 때 그때 당시 국민의당에 안철수라고 하는 대권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호남 정서와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라고 이게 분석을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은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선명성은 이때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습니다. 3년 뒤에는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장기 플랜, 장기 비전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창당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이제 뭐 제가 세보니까 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 걷는 단계 아장아장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창당 과정을 숨가쁘게 뭐 치러왔고 이제 장기 비전 또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어떤 해야 될 어떤 미션,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곧 나올 거고요. 저는 뭐 2010년도 국민의당 케이스를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좀 다르다.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 즉 대표가 누구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 대표는 안철수 대표였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좀 약했죠. 국민의당 시절에 예, 그래서 좀 호남 지역 그 국회의원들과 안철수 대표와 끊임없는 갈등, 분란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뭐 근데 조국 대표는 좀 안철수와는 다르잖아요. 네.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로 확고한 분이신 거니까 그거 있는 거고 정당의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당의 목표가 뭐냐? 네. 예?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당시 국민의당은 사실은 뭐 대선을 앞둔 시기이긴 했었지만 민주당에 대한 반사 이익 네. 그거에 편승해서 사실은 동풍을 일으킨 거죠. 응? 그렇지만 뭐 조국혁신당은 그런 반사 이익이 아니고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6년 국민의당 케이스를 전혀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끝까지 갈 거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그 분석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 더 물 드시고 하나 더 제가 그 도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맞습니다. 국민의당 당시 그 돌풍이 있었을 때는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 일정도 있었고 대선 후보 명확한 대선 후보도 있었죠. 다만 당시 총선을 보면 대부분 다 민주당에서 분화해서 원래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국민의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사례들이 많단 말입니다. 전북만 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거. 그게 과연 전라북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냐. 그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네, 문제일 이제 것 뭐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평범한 개인이 선출직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니와 지금까지 또 민주당이 굳건하게 지역에서 일당 체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어찌 보면 좀 쓸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다 민주당에 가 있는 부분도 있죠. 물론 이제 뭐
국힘에 가면 참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누굽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안정수 뭐 의원님처럼 뭐 정책통으로 활동하셨다가 좀 괜찮으신 분들 일단 한 의원님은 아니고. 네,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런 고충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정치 신인을 좀 발굴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하고 있고 이제 곧 저희가 아마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도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제가 이게 진짜 도민의 입장으로 두 분께 궁금한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실 그 밥이 그 나물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도 선택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거는 선택지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도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고 달라지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민주당도 저희는 이제 경쟁자라고 보다는 네. 서로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파트너, 동반자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뭐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주당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들이 도민들한테 좋거나 낫거나 이러지 않고 분명히 지탄받고 지적받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좀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선의의 경쟁, 뭐 그게 정책이 됐던 아니면 방향이 됐던 이런 거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그다음에 전북의 삶과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경쟁하는 거는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경쟁하면서 성장하면 좋겠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의 발전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이자 전북 도민들에게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호남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전북 도민들은 끊임없이 봐주시면서 지지와 회초리를 함께 들어오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더 나은 정치,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도전과 응전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 조국혁신당이 이제 뭐 창당을 했고 지난 총선 성공을 이어서 전북 정치에 이제 도전한 거죠. 사실 도전할 것 같으면 저희 과감하게 도전할 생각입니다. 아마 저희가 봤었을 때 민주당도 제대로 응전해야 되지 어영부영했다가는 저희 조국혁신당에 먹힌다.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뭐 이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전라북도 정치가 역동적인 경쟁 체제로 좀 바뀔 수 있도록 전북 도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의 힘을 잔뜩 실어줬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정당이 선의 경쟁을 펼치면서 사실 전북이 낙후됐다, 소외됐다라고 사실 피해의식을 느끼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치가 전북 도민들의 삶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 두 정당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